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예전엔 좋아했던 것들이 이제는 별로 재미없다. 무엇을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간다. 만약 이런 느낌을 받고 계신다면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울증은 의지 부족이 아니라 호르몬 불균형의 결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정신 건강도 결국 호르몬이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30분 후 여러분은 왜 갑자기 무기력해지는지, 왜 예전만큼 즐겁지 않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정신 건강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의지가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과학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울증, 불안증, 무기력감.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뇌 속 호르몬과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당뇨병이 인슐린 부족으로 생기고 갑상선 질환이 갑상선 호르몬 이상으로 생기는 것처럼 우울증도 세로토닌, 도파민, 엔도르핀 같은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있지만 집중이 안 됩니다. 점심시간에도 동료들과 어울리기 싫어서 혼자 밥을 먹습니다. 퇴근 후에는 TV만 보다가 잠들고 주말에도 침대에서 나오기 싫습니다. 예전엔 좋아했던 취미활동도 이제는 귀찮고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하는 생각만 계속 듭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흔히 번아웃, 우울감, 무기력증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40대, 50대 직장인들에게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정신력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명백한 호르몬 불균형의 신호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호르몬은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을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충분할 때 우리는 기분이 좋고 안정감을 느끼며 삶의 만족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컬러 TV가 흑백 TV로 바뀐 것처럼 삶의 색채가 사라집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모든 것이 우울하고 회색빛으로 보입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평소 좋아하던 일들도 재미없어집니다. 세로토닌 부족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분이 계속 가라앉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하고 슬픈 기분이 지속됩니다. 둘째, 의욕이 없어집니다. 무엇을 해도 재미없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동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셋째, 수면 패턴이 깨집니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너무 일찍 깨어버립니다. 넷째, 식욕 변화가 생깁니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거나 반대로 단 음식을 과도하게 찾게 됩니다. 다섯째,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책을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여섯째, 자책감이 심해집니다. 내가 쓸모없다, 모든 게 내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세로토닌 부족에 의한 우울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로토닌의 90%는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즉, 장 건강이 나쁘면 세로토닌 생산이 줄어들고 이는 곧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 중 상당수가 우울증을 동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한 후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는 모두 장-내 축을 통한 세로토닌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로토닌을 늘릴 수 있을까요? 첫째, 장 건강을 챙기세요. 발효식품을 자주 드시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둘째, 햇볕을 충분히 쬐세요. 세로토닌 생산에 햇빛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특히 리듬감 있는 운동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호르몬은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정말 흥미로운 호르몬입니다. 두 얼굴의 야누스 같은 존재죠. 도파민이 적절할 때는 우리에게 동기를 주고 집중력을 높이며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게 만들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에너지를 줍니다. 하지만 도파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충동적이 되고 불안해지며 중독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계속 확인하거나 쇼핑을 과도하게 하거나 도박에 빠지는 것도 모두 도파민 과잉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대로 도파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감정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심한 경우 파킨슨병과 같은 운동 장애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직장인들이 도파민 고갈에 취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업무, 끝없는 스트레스, 성취감을 느낄 수 없는 환경.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면 도파민 시스템이 점점 지쳐갑니다. 도파민은 보상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가 뭔가를 달성했을 때, 새로운 것을 경험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분비됩니다. 하지만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고 성과에 대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새로운 자극도 없다면 도파민 분비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직장인들이 경험하는 번아웃의 정체입니다. 도파민 부족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무감정해집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쁘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슬프지 않습니다. 둘째, 동기가 사라집니다. 왜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셋째,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한 가지 일에 몰입하기 어려워집니다. 넷째, 미루는 습관이 심해집니다.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게 됩니다. 다섯째,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호기심이 사라집니다. 여섯째,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몸이 무겁고 느려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증상들이 지속된다면 도파민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도파민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성취를 만들어 보세요. 큰 목표보다는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하나씩 이뤄나가세요. 둘째, 새로운 경험을 해보세요.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거나 새로운 길로 산책을 해보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셋째, 음악을 들으세요. 좋아하는 음악은 도파민 분비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넷째, 단백질 섭취를 늘리세요. 도파민의 원료인 티로신이 풍부한 음식들을 드세요. 다섯째, 적당한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도파민 분비를 자연스럽게 증가시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호르몬은 엔도르핀입니다. 엔도르핀을 자연산 모르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행복감과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엔도르핀이 충분할 때 우리는 삶의 작은 즐거움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만족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따뜻함,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의 감동. 이 모든 것들이 엔도르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엔도르핀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삶에서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무엇을 해도 재미없고 감동도 없고 만족감도 없습니다. 심한 경우 왜 사는가? 라는 실존적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직장인들이 엔도르핀을 잃기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엔도르핀 분비가 억제됩니다. 또한 반복적이고 창의성이 없는 업무는 엔도르핀 생성을 방해합니다. 게다가 현대인들은 엔도르핀을 자연스럽게 분비할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햇볕 쬐며 산책할 시간도 없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진심으로 웃을 시간도 없고 취미 활동을 즐길 여유도 없습니다. 엔도르핀 부족의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삶의 재미가 없어집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도 이제는 별로입니다. 둘째, 감정의 폭이 줄어듭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몰입감이 사라집니다. 무엇을 해도 집중이 안 됩니다. 넷째, 피로감이 지속됩니다. 쉬어도 피곤하고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관계에서 멀어집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여섯째, 부정적 생각이 많아집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엔도르핀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엔도르핀을 늘릴 수 있을까요? 첫째, 웃으세요. 진심으로 웃는 것만으로도 엔도르핀이 대량 분비됩니다. 둘째, 운동하세요. 특히 유산소 운동은 러너스 하이라고 불리는 엔도르핀의 폭발적 분비를 유발합니다. 셋째, 음악을 듣거나 연주하세요. 좋아하는 음악은 강력한 엔도르핀 분비 자극제입니다. 넷째, 마사지를 받으세요. 적절한 신체 접촉은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합니다. 다섯째, 매운 음식을 드세요. 캡사이신은 엔도르핀 분비를 자극합니다. 여섯째, 햇볕을 쬐세요. 자연광은 엔도르핀 분비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세요. 사랑과 애정은 가장 강력한 엔도르핀 분비 요인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항우울제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항우울제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약해서 먹는 약, 중독성이 있는 약, 평생 먹어야 하는 약. 이런 편견들 말입니다. 하지만 항우울제의 작동 원리를 알면 이런 오해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항우울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첫째, 신경전달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합니다.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 뇌세포 사이에서 다시 흡수되는 것을 막아서 더 오랫동안 작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생산과 분비를 늘려줍니다. 쉽게 설명하면 항우울제는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해주거나 있는 호르몬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약입니다. 마치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을 주사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혈압약을 먹는 사람을 의지가 약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당뇨약을 먹는 사람을 정신력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것도 단순히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하는 치료일 뿐입니다. 물론 항우울제가 만능은 아닙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 상담 치료, 환경 변화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병도 호르몬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우울증은 도덕적 결함이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의지력의 부족도 아닙니다. 그저 뇌 속 호르몬의 불균형일 뿐입니다. 이제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울증이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울증을 방치하면 실제로 신체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우울증은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면서 면역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울증은 염증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만성 염증은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당뇨병, 심지어 암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들이 많습니다. 우울증 환자는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배 높습니다. 당뇨병 발생률도 1.5배 높습니다. 치매 발생률은 2.5배나 높습니다. 또한 우울증은 갑상선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불균형이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여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사 기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체중 증가, 복부 비만, 고지혈증 등의 대사 증후군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식욕과 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들이 부족하면 식욕 조절이 어려워지고 기초 대사율도 떨어집니다. 수면 장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은 서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우울하면 잠들기 어렵고 잠을 못 자면 더 우울해집니다. 특히 직장인과 중년층이 이런 악순환에 취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업무 압박, 경제적 부담, 가족 부양 책임 등이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둘째, 호르몬 변화를 겪습니다. 40대부터는 성호르몬, 성장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등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사회적 지지 체계가 약화됩니다. 바쁜 일상으로 인해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쉽습니다. 넷째, 생활 습관이 나빠집니다.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사, 수면 부족 등이 호르몬 불균형을 가속화합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이 모든 문제들은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는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분비가 안정됩니다. 둘째, 자연광을 충분히 받으세요. 하루 30분 이상 햇볕을 쬐는 것이 세로토닌 분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주 3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이 이상적입니다. 넷째,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세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 비타민 B군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장 건강을 챙기세요. 프로바이오틱스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여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명상, 요가, 심호흡 등의 이완 기법을 배워보세요. 일곱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가족, 친구들과의 교류는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합니다. 여덟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7-8시간의 양질의 수면이 호르몬 균형에 필수적입니다. 아홉째, 취미 활동을 하세요. 즐거운 활동은 엔도르핀과 도파민 분비를 늘립니다. 열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도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4-6주, 때로는 3-6개월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은 일주일 내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분이 조금씩 나아지고 의욕이 생기며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뇌는 놀라운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자극을 주면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호르몬 분비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울증은 절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의지력 부족도 아닙니다. 성격의 결함도 아닙니다. 우울증은 세로토닌, 도파민, 엔도르핀의 불균형으로 생기는 의학적 질환입니다. 마치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질병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대신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세요. 세로토닌, 도파민, 엔도르핀의 조화가 정신 건강을 지킵니다. 이 세 호르몬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돌보는 것은 곧 호르몬을 돌보는 것입니다. 정신 건강도 결국 몸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사질환인 당뇨병, 갑상선 질환,